미르코 크로캅을 하이킥으로 쓰러뜨리며 역대급 UFC 명장면을 만들어낸 가브리엘 곤자가, 그리고 효도르의 충격적인 3연패의 한자리를 차지했던 브라질의 괴인 안토니오 빅풋 실바. 한때 UFC 헤비급에서 복병으로 군림했던 두 선수가 전성기가 훌쩍 지난 40살의 나이에 맨손 복싱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인 곤자가와 거인의 강점을 잃어버린 실바의 만남, 이색적인 대결에서 어떤 그림이 탄생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로입니다. 싸움에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꿀잼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차도로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15살 때부터 주짓수를 시작하여 각종 수많은 그래플링 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둔 가브리엘 곤자가, 주짓수 블랙벨트로서 여러 차례 우승컵을 거머쥔 그는 2003년 MMA 프로 선수로 전향한 뒤 겨우 2년 만에 UFC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의 주짓대로들과는 달리 주짓수에 국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엇보다 변칙적인 움직임이 강점인 곤자가는 급작스런 슈퍼맨 펀치로 KO를 기록, 특히 크로캅을 하이킥으로 무너뜨린 장면은 아직까지도 하이라이트 필름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짓수라는 확실한 무기와 한방을 갖춘 타격 능력으로 UFC 헤비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곤자가, 그는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UFC에서 활약을 이어가지만 언제나 최상위권 선수들에게 발목이 잡히며 일정 수준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부진에 빠진 곤자가는 데릭 루이스에게 당한 패배를 끝으로 UFC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 프로복싱에 깜짝 데뷔하여 판정 승리를 따내지만 에밀리아넨코 알렉산더와의 경기에서 통한의 역전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까지 MMA에서 그가 거둔 전적은 17승 12패. 그리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17번의 승리 중 16번을 피니쉬로, 12번의 패배 중 10번을 피니쉬로 기록할 정도로 지든 이기든 화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곤자가의 매력이었죠. 그렇게 그는 사실상 MMA를 떠난 상황에서 주짓수가 아닌 맨손 복싱을 선택하고 2019년 10월 안토니오 실바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안토니오 실바는 강화된 도핑 테스트 이후 급격하게 몰락한 대표적인 파이터 중 하나인데요. 헤비급에서도 유별나게 거대한 체격과 험상궂은 외모, 그에 어울리는 파이팅 스타일로 여러 중서단체에서 입지를 쌓아 올린 실바는 UFC에서 케인 벨라스케즈에게만 2차례 패배하지만 트래비스 브라운과 알리스타 오브레임을 무참하게 격침시키며 지금으로 치면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살벌한 이미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크 헌트와의 5라운드를 꽉 채운 난타전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얼마 가지 않아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퍼포먼스가 약물 때문이라는 의혹에 휩싸이는데요. 이후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프랭크 미어에게 1라운드 KO 패배를 기록, 이어지는 시합마저 일방적으로 박살난 끝에 최근 경기 1승 6패 1무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뒤 실바는 다양한 단체를 전전하지만 연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가진 2경기를 모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리코 베루 후번과의 킥복싱 시합에서도 2라운드를 넘기지 못하고 패배하죠. 이렇게 승리는커녕 경기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곤자가를 만난 것인데요. 과연 두 선수 중 누가 먼저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버링이 두터운 실바에 비해 공격적인 자세의 곤자가, 패링으로 반응하는 실바, 한 번의 페이크로 실바의 전략을 확인한 곤자가입니다. 실바의 머리가 오른쪽 어깨에 치중된 걸로 봐서는 패링 이후에 앞손을 살리겠다는 계산인데요. 그에 비해 가드를 내린 곤자가는 인스텝으로 파고들 타이밍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앞손이 나오자마자 중심을 뒤로 당겨주는 실바, 상대의 공격을 한 차례 받아낸 다음 후속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발이 깊게 들어오자 치고 들어가 보는 실바, 과도하게 열린 오른손 스윙에 오히려 카운터만 허용하고 맙니다. 그동안의 커리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소 어처구니 없는 펀치, 자신감이 생긴 곤자가 높이를 낮춰 일방적으로 이득을 챙깁니다. 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풀 카운터를 준비하는 실바, 미끼를 던지는 곤자가에게 망설임 없이 뒷손을 날리고 관자놀이에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잃었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풀 카운터에 맞춰 역 카운터를 노려봤으나 반응이 좋지 못했던 곤자가 부지런하게 페이크를 섞어보지만 선수비 작전에 실바가 앞손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한방을 노리기보다 견제를 살리는 편이 나은데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서 잼만 넣고 빠지기에는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포인트 운영보다는 정면 승부밖에 택할 수 없는 두 선수. 훅2로 치고 돌아가보는 곤자가 뒷손이 비껴나갑니다. 오른손 기회가 있었지만 반응이 늦었던 실바, 여전히 패링 카운터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고정된 실바에 비해 펀치와 수반된 머리 움직임이 좋은 곤자가 드디어 선제 공격 들어가보는 실바. 어퍼와 투 모두 한참이나 타이밍이 늦습니다. 이런 동작에서 실바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스피드는 느렸지만 이제는 밸런스마저 붕괴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한 방에 결정되는 베어너클인 만큼 끌어내보려는 곤자가 상체 움직임과 가벼운 풋워크에서 복싱에 대한 대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스텝으로 이득만 챙기고 빠지는 곤자가 뒷발을 고정시킨 채로 앞발만 넣고 빠지는 스텝과 머리를 숙여 어깨로 커버하는 잽 동작까지 군더더기 없는 기본기를 보여주며 미세하게 1라운드를 앞서 나갑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다시 잽으로 시작하는 곤자가 공격이 끝난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붙잡아두지 못하는 실바입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자 가짜 투까지 활용하는 곤자가 발이 먹힌 상황에서 먼저 붙어버리는 영리함까지 보여줍니다.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1라운드와는 달리 원거리 견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실바, 앞발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동시에 받아칠 준비를 갖춥니다. 그러자 원스텝 잽으로 변수를 주지 않는 곤자가 작은 페인트에도 실바의 뒷손이 내려오고 패링과 동시에 잽 카운터를 내보지만 앞발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시간이 흐를수록 맨손 복싱에 적응해 나가는 곤자가 앞손이 신경 쓰이는 실바, 자꾸만 타이밍이 끊깁니다. 레프트 훅으로 들어가 보지만 이미 사각으로 빠져버린 곤자가 이어지는 스트레이트가 크게 빗나가고 중심을 잃은 사이 짧은 라이트 훅이 턱에 걸립니다. 사각에서 날아든 펀치에 무릎을 꿇고 마는 실바, 반사적으로 일어나 보지만 눈동자가 풀린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승기를 잡은 것은 곤자가 큰 스윙과 함께 마무리를 지으려 돌진하고 무지막지하게 양손 훅을 쏟아내며 거인 사냥에 나섭니다. 필사적으로 가드를 올려보지만 버텨낼 재간이 없는 실바, 어퍼컷 정타가 터지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복귀해보자면 곤자가의 경우 맨손 복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맨손 복싱과 프로 복싱은 펀치거리 안에서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는데요. 가드를 올리기만 하면 앞면이 보호되는 프로복싱은 머리가 맞닿는 거리에서 얼마든지 연타를 넣을 수 있고 상대의 펀치 사이로 짧은 주먹을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방어에 허점이 많고 주먹 하나로 승부가 결정되는 맨손 복싱의 경우 펀치 거리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앞발길이 닿는 거리에 놓였을 때 MMA처럼 단타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펀치를 강하게 내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머리 움직임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것인데 이 동작이 몸에 익은 곤자가는 대치 상황에서 잽을 활용할 수 있었고 정석적인 복싱 리듬과 회피 동작을 통해 경기를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곤자가의 침착한 운영도 빛을 발했습니다. 경기 초반 잽과 가짜 공격으로 실바의 반응을 확인한 그는 펀치 거리에서 풀 카운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때부터 원거리 견제를 통해 일방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상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승부를 결정지은 장면에서 디테일이 돋보였는데요. 상대의 스트레이트를 더킹으로 피했을 때 보통 그 자리에서 왼손을 던지기 마련이지만 곤자가는 한 스텝을 밀고 들어가서 실바의 사각을 선점했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 여기서 뒤를 내주는 이례적인 그림이 나온 것이 실바가 투 스트레이트 이후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곤자가의 왼손이 등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를 밀어줌으로써 실바가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니시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 역시 맨손 복싱에 맞춘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양발을 세로로 둔 복싱 스탠스가 아닌 좌우로 넓게 잡은 곤자가는 자신의 머리 위치를 실바의 가슴팍에 붙여주면서 금 펀치를 맞지 않도록 유지했고 정권으로 맞추기 위해 최대한 팔꿈치 각을 살려주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느린 스피드나 선제 공격 시 확신이 없는 모습은 약점으로 드러났지만 이 정도로 다듬어진 기량이라면 앞으로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반면 안토니오 실바의 경우 전략 자체는 좋았지만 이번에도 망가진 신체 능력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듭된 KO 패배의 영향으로 가드 복싱을 들고 나왔지만 작은 모션에 속아 넘어가면서 패링으로만 일관되게 반응했고 큰 공격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곤자가는 보다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었죠.
뒷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풀 카운터를 고집한 것 역시 얼마 없는 카드를 보여준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차라리 1라운드 중반 좋은 펀치를 맞췄을 때 기다리기보다 승부수를 거는 편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또한 곤자가의 앞손의 패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같이 앞발을 넣고 카운터 잽으로 응수했다면 곤자가가 견제를 던지기에 까다로웠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선제 공격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드복싱을 택했다면 상대의 첫 번째 동작 이후의 반응이 빨라야 하지만 생각만큼 뒷손 카운터가 뒤따라 나오지 못했고 그 결과 전체적인 흐름이 넘어가면서 다소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가드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을 제외하면 실바의 모습은 MMA 시절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는데요. 과거 스피드가 느린 대신 상식 밖의 맷집으로 공격을 받아낸 다음 굳건하게 주먹을 휘두르던 실바였으나 맷집 자체가 사라져버리면서 반격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고 머리가 고정된 특유의 자세 또한 고치지 못하면서 거의 샌드백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한 가지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손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서 잡아놓고 때리려는 시도 자체는 괜찮았지만 스텝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짓누르는데 실패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이게 결정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대한 체격을 제외하면 한방 파워나 맷집, 스피드, 기본기 등 모든 분야에서 내세울 게 없어져 버린 실바. 2015년 소아 파렐레이에게 거둔 승리 이후 어느덧 6연패에 빠진 그이지만 승리를 향한 실바의 도전은 놀랍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소단체에서 MMA로 복귀한 실바는 4승 2패의 쿠엔틴 도밍고스를 맞아 2라운드 KO 패배를 기록. 이어지는 올렉 포포프와의 경기에서도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복싱 경기에서 선체로 기절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이후 킥복싱까지 발을 넓혔으나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면서 무려 10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짓수와 서브미션 레슬링 등 각종 그래플링 시합은 물론이고 복싱부터 MMA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력을 갖춘 곤자가는 안토니오 실바전 승리 이후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높고 선수층이 얇은 베어너클 헤비급의 특성상 충분히 저력을 갖춘 만큼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